진검승부. 어이, 어이, 하이! 댁이 뭘 한다 그래? 댁은 좀 빠져.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 택이나 빠져. 빠지기만 해도 척척 박사가 되는 시간. 1시간짜리 속성 박사과정 빠져 봅시다. 진검승부. 자, 김미아 나도롱의 유쾌한 만남이 본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서 야무지게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빠져봅시다. 진검승부. 네. 대낮의 배꼽 절도범 유쾌한 만남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좀 우리가 품격 있게 네. 교양이 좀 잘잘 흘러넘치게 세 단장 해봤습니다. 아우 넘치네요. 아유 잘잘 지금 흘러내. 아유 좀 닦아주세요. 네네. 잘잘. 아무튼 단어 선택하는 품격만 봐도 어느 정도 교양 있는 코너일지 너무 기대가 돼서 말이죠. 네. 불안한 지경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했잖습니까? 네. 살다 보면은 여러분 궁금한 얘기 알아두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참 좋은 얘기들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을 쫙 모셔가지고 듣고 배우고 맛보고 즐겨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전문가 직강 같은 그런 코너군요. 맞습니다. 네네. 요거 1시간 알차게 들어놓으시면 어디 가서 야 너 그거 알아? 잘난 척하기 또 괜찮은 거예요. 네네. 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야 전문가들이 오셨습니까? 네, 요즘 대세가 그 역사 아닙니까? 역사. 그렇지. 역사를 알아야 또 우리가 그럼요. 미래를 또 불러올 수 있는 그럼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의 꽃 역사 분야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직접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박광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저는 역사와 여행을 가지고 테마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그 답사를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네. 이쪽에 계신 사람은 누구신가요? 심용환 선생님. 네. 네, 심용환입니다. 역사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역사책. 역사책을? 역사책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해서 쓰셨어요? 좀 근현대사 쪽 책을 많이 썼고요. 근현대사. 네, 최근에는 헌법 관련 책도 썼고. 네네네. 헌법 관련. 원래는 이제 그냥 근현대사 역사를 쓰다가 네. 시대 흐름 자체가 이제 어떻게 촛불 이후에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죠. 과정에서 네네. 네네. 그냥 헌법 조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보다도 우리 역사의 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쳤나 이걸 한번 좀 궁금해서 맨 처음 연구를 하다가 책으로도 쓰게 되고 뭐 그렇죠. 네. 그럼 그러시구나. 그 책 읽어보면 그냥 쫙 우리가 알 수 있겠네. 네. 잘난 척 좀 하겠네. 근데 저 역사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좀 키도 크고 잘생겨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 칭찬이신가요? 아니 정말 느껴지세요? 요즘 분들이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지신 게? 그건 느껴지죠. 피부로? 그래요? 네, 강연 같은 거 하면 네. 뭐 할머니나 네. 세대를 가리고 오세요. 그래서 아. 뭐 아주머니들도 뭔가 방향은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고 또 이제 윗세대 부모님들과 갈등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럴 때 이제 어찌됐건 기성세대들 어르신들은 뭐 좀 겪으신 것도 있고 아시는 것도 있으니까 좀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반박을 못하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배우겠다. 네네. 그렇지. 혹은 내 딸이나 내 자식을 그렇게 안 가르치겠다. 뭐 이런 아. 좀 열정들도 크시고 진짜 좀 좀 알면 바뀐 것 같아요. 맞아. 반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우리 박광일 선생님은 그 역사 전문가로서는 걸어다니는 8만 대전경이다. 뭐 이런 지금 소문이. 네. 온몸에다가 저기 남양주 좀 쪽에 지금 저- 소문이 났다고. 온몸에다가 이렇게 쓰고 다니신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는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답사거든요. 네. 그래 답사 다니고 예를 들어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조선의 역사가 온전하게 남아 있고 또 덕수궁 가면 대한제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런 장소에서 보는 역사는 또 교과서에서 보는 역사, 글로 보는 역사하고는 네네. 상당히 달라서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말씀들을 아무래도 너무 이제 잘하시네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네. 전문적인 입담, 역사 입담 대결을 펼쳐야 하는데 오늘 그 비선실세를 주제로 우리가 이제 이따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약간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서로 이렇게 진검승부. 그러니까 이제 짜잔. 비선실세에 대해 준비해 와라. 네. 저도 좀 부담은 됐죠. 왜냐면 뭐 비선실세라는 게 그렇게 많은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찾는 게 좀 쉽지 않았는데 와 보니까 이제 진검승부. 맨 처음에는 그냥 전문가 두 분이 대화한다라고 듣고 홀라당 꼬셔서니 넘어왔다가 왔더니 문 앞에서 3분 전에 저한테 네. 진검승부라고. 네. 네네. 저희가 이런 식입니다. 네, 늘 그런 식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랜 옛날 어느 나라에 속도 없이 귀만 얇은 임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려
특히 후국인 파빈 김씨 앞에서는 그 팔랑귀가 더욱더 팔랑거렸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당장 영의정을 들러하라. 전하,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오, 내 사랑 파빈 김씨, 어서 오시오. 내 막 영의정을 들러 한참이야. 오늘은 영의정 말고 좌의정을 들라 하시지요. 왜? 나 영의정한테 꼭 할 말이 있는데. 영의정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좌의정이 내 스타일. 그래? 그럼 좌의정을 들러 하라. 그런데 전하,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돌릴 계획이라던데 사실이옵니까? 그렇소. 요즘 흉년이 들어 배를 꼽는 백성들이 많다 하여. 전하, 너무하시옵니다. 아니, 내 사랑 파빈, 왜 그러시오? 파빈이 눈물을 보이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는 걸 모르시오? 그런 분이 제 마음을 어찌 이리 아프게 하십니까? 사가에 우리 오라버니가 쌀 장사하는 거 이거 뻔히 아시면서 알지. 알고 말고. 그런데 그게 왜요? 요즘 간만에 백성들 주머니 박박 긁어서 돈 좀 버는 것처럼 벌고 있는데 전하가 이렇게 쌀을 막 퍼주시면 오라버니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이 파빈 마음 상하는 것보다 백성들 배고 끓는 게 더 중요하신 겁니까? 미안. 여봐라, 구혈미는 없던 일로 하라. 우리 파빈 속상하다. 우리 전하 최고. 근데 전하, 뭐요? 제 조카가 이번에 무과 시험에 응시한 건 아시지요? 그럼 여봐라, 지금 당장 파빈의 조카에게 찹쌀떡을 내려라. 그보다 전하, 무과 시험 보려면 말을 엄청 잘 타야 하는데 우리 조카가 말이 없네. 말? 따그닥 이 말? 그 말? 그 말 엄청 비싸. 경성 최부자한테 얘기해서 말 한마디만 사주면 어떨까? 여봐라, 당장 경성 최부자를 들라하라. 전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모발. 아니, 왜 끝에 모발은 뭡니까? 이덕화 씨야. 예, 이덕화 씨 하시고. 그 흉내 냈어요? 예. 그럼 한번 해봐요. 뭐? 목소리를 해보라고. 전하 목소리. 난정. 난정아. 모발. 자, 오늘 주제, 꽁트 속의 파빈 김씨 같은 인물, 비선실세. 네. 예. 요새 비선실세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네. 네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 네. 이런 혼란이 벌어진 이유도 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 비선실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 선생님, 뭐 이런 저 비선실세, 뭐 국정농단 사태, 요즘의 일만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먼저 역사 박광일 속. 선생님. 네네. 네, 그 비선실세에 대한 내용을 찾아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이 비선실세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그 속담으로 바꾸자면 호가호위거든요. 호가호위. 네, 그러니까 그렇지. 호랑이를 이제 앞에 세우고 많을 것 여우가 같아요. 여우가 이제 뒤에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선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지금 꽁태도 나왔던 후궁이라든지 또는 왕비를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품계가 있거나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렴청정도 비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제로 이 비선에 대한 감시를 엄청나게 철저히 한 나라라서 네. 그래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에 비선실세 찾는 게 진짜 저는 일단 어려웠다라고 어려웠다. 먼저 말씀을 아, 드립니다. 예, 일단 저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네. 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렇지만 저 뒤에 찾아왔다는 거. 뒤에 칼을 두 개를 지금 등에 차고 있지. 네네네. 빠밤. 자, 그렇다면 심용원 선생님. 근데 저도 말씀에 동감해요. 아, 왜냐면 이게 이렇게 실제로 되네. 왜냐면 비선실세라고 하면 네. 쉽게 말하면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지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사례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던 게 뭐 우리 역사의 보편적 흐름이어서 네. 동감하고 또 하나 약간 불편했던 건 비선을 찾다 보면 다 여자예요. 아. 네. 그게 이제 뭐 암탉이 뭐 날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음. 근데 그건 이제 정근대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이렇게 배제시켜 놓은 거니까 네. 그렇게 될 그치.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될 있거든요. 수밖에 그래서 없지. 괜히 얘기하다 보면 뭐 좀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 되는 것 음.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은
좀 있었죠. 아, 왜냐면 그렇구나. 아무래도 찾다 보면 네. 권력을 얻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권력을 못 얻는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예인데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많거든요. 많더라. 네, 네. 아니 그렇죠. 좋아요. 네. 여성 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자는 예, 거죠. 풀어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 이야기 옮길 때, 야, 너 조선시대에 누구 딱 알아? 그때 이렇게 됐었던 거야. 딱 잘난 척할 수 있잖아.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박광일.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아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심 선생님이 누구를 준비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까 금방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마디 하시면서 아, 제가요? 그 비선실세 아, 이름을 성대모사로? 딱 떠올렸어요. 오. 나은정이 그렇죠. 난죠. 정난정입니다. 나은정. 예. 우리 이거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힌트를 드렸네. 진짜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정왕후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왕비였기 때문에 예. 명종 시절에 거의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었고요. 네. 또 그의 동생, 자기 오빠였던 윤원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품계를 받아서 좌의정 품계를 받거나 해서 어떤 실권을 누렸던 거죠. 그런데 정난정 같은 경우는 윤원영의 처음에는 첩이었죠. 그러다가 적실부인이었던 김 씨를 독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문정왕후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료들이 볼 때 예를 들어 문정왕후나 윤원영이 문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바로 비판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정난정은 실체가 보이지 않고 음. 또 중요한 게 수시로 궁궐에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 들어가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한데 문정왕후를 만날 때는 같은 여인들끼리였으니까 이게 검사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뭔가 권력을 이제 농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누구도 볼 수 없는 존재지만 문정왕후와 윤원영이 실질적으로 조선의 정책을 휙휙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조선 시대 그 멸망 때까지 거의 손을 못 댄 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적서차별법이에요. 아, 적서차별법. 네, 그래서 이제 본처와 그다음에 첩의 자식을 구분하는 게 태종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사실은 첩실이었잖아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한때 없앱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일단은 뭔가 이제 좋은 개혁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그 절차라고 하는 게 진짜 비선의 비선을 통해서 문정왕후를 통해서 명종을 통해서 적서차별이 발표가 됩니다. 네. 물론 그게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면에서 이 제가 볼 때는 정난정이라는 존재가 네. 조선시대에서는 일단 대표적인 비선 실세가 아닐까. 아. 다 라는 자기를 생각을 합니다.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거구나. 그렇죠. 네. 그렇지 뭐 자기 입장이지 그게 네, 뭐 네, 남의 네. 입장. 정난정. 아, 저도 정난정. 모르게 네, 저 아까- 비리는 따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예. 어떤 사례만 잠깐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 저거 봐. 좋습니다. 숨기고 있다니까. 이게 점점 발톱을. 고개 네, 넘어가듯이. 예. 네네. 자, 아, 그렇다면 네, 우리 좋습니다. 라디오의 어떤 네. 달인과 네. 저같이 이런데 처음 나온 사람이 이게 너무 아니 제가 승부가 그저 예. 노컷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대는데. 아까 중요한 사실은 네네. 라디오 생방은 저 처음이어서요. 라디오는 뭐 TV나 똑같아요. 팟캐스트로 선수시잖아요. 네. 아무튼 긴장이 됩니다. 이게 네. 약간 자극이 되는데 네. 사실은 김계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계시. 사실은 김계시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사조로 얘기하셨지만 상궁이어서 풍계가 없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하는 왕실의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또 신하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국왕도 다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왕이 이거 하자라고 하더라도 대간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하는 수가 뭐냐면 사직서를 막 내요. 사직서를 막 내면 사직서를 낸다고 그래도 하지 마 이렇게 못 해요. 네. 관례상 사직서를 내면 반려하고 한 3개월 정도 버티면 무조건 왕이 들어줘야 돼요. 네. 그 정도로 각각의 절차가 있는데 제가 굳이 김계시 얘기를 하는 건 뭐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보다도 이제 광해군은 네. 왕권이 불안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누가 내 왕권을 침탈할까가 두려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고변에 신경을 쓰고 무고가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요. 아. 그리고 특별히 믿었던 게 김계시를 믿었죠. 아.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정말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쉽게 말하면 이제 반정이 일어나는데 네. 그 순간에는 계시가 그 정보를 숨기면서 음. 광해군을 이렇게 안심시켜요.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누군가를 믿고 공적 절차를 이렇게 의식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는가에 대한 좀 단적인 예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좀 김계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비선은 아니라도 상국이니까 실세. 그죠? 네. 어. 박관일 선생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또 저랑 다른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송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되게 재밌었고 또 한편으로 역사하고 현재를 연결한다는 면이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시적인 네. 거. 네. 요즘을 한번 또 짚어볼 수 있는. 그래요. 그런 시간이 연결을 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훨씬 더 저희가 쉽게 네. 와닿고요. 이제 저 개시 이름 나 외울 거야. 응? 김개시. 네네. 오늘 원래 개시했나 우리? 오픈 김이네. 그러니까 오픈 아 김. 개시네. 네네. 그러네. 그게 그런 용어 있잖아요. 네네. 예. 자, 두 분 그러면 우리 심혜원 선생님도 한번 네. 여쭤봐야죠. 네,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네. 3명 준비했는데 사실은 세 번째 카드가 제일 센 거였는데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원래 명성황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명성황후 명성황후. 듣고 싶은데. 저는 세 번째 인물로 네. 명성황후 뒤에 있었던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당. 질령과 그거 딱 맞춰지네. 그럼 저희가 그 네. 다음에 또 이어서 한번 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셔야 되나 어쩌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뭐가 고민 상담소. 아니 뭐 무슨 어디 뭐 저 타자 논 줄, 정글에서 타자. 나오셨어요? 네. 엄영수 소장님, 유현상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네. 오랜만에 뵈니까 기분 저는 좋으신가 봐요. 그러게요. 예, 엄 소장님이. 네. 오늘 예. 봄 프로그램 저 TV에서 봄 개편 첫날인데 말이죠. 네네네. 저는 축하 메시지 한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편을 네. 수시 개편, 또 정기 개편, 봄 개편, 가을 개편, 여름 개편, 특별 개편 무슨 많잖아요. 네. 이 개편을 수백 번을 방송국에서 맞이했어요. 네.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살아있다는 거는 너무 기적 같은 운이 좋았고 아 당연한 또 어떤 그 결과가 아니고요. 인복이 있었고요. 아, 예, 인복. 그래요. 늘 감사하고 기도. 왜 맨날 개편일까? 소편은 없어. 가제는 개편이네. 뭔 소리야? 자, 그 자, 유현상 소장님. 유현상 소장님. 네네. 저도 저 이렇게 봄 개편에 네. 첫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아주 기뻐요. 네. 그리고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그래.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두 분이 이 위쪽으로 좀 오늘 신경을 쓰셨네. 우리 저 엄영 소장님은 파마 하셨고요. 네네. 예, 그리고 유현상 소장님은 또 이 봄 색깔 모자. 아, 연두 이뻐 색깔로. 이뻐.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또 이쁜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네. 봄 개편 아닙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 역시 그 가을 개편보다는 봄 개편이 길다는 걸 알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개편 맞아서 각오를 한번 좀 다져보신다면 우리 네. 유현상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무엇가 고민 상담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그냥 사연을 아주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그런 전문가. 네, 공부는 열심히 하지 마. 그냥 속 시원하게만 해주시면 공부를 만약에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 네네. 학문적으로 들어가. 허가는 남아요. 네, 허가 날까? 됐습니다. 저는 그냥 가수 협회증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아, 네, 그래요. 그렇죠. 협회죠. 가수협회 이제 회원이신 거죠. 네, 그렇죠. 거기서 뭐 맡고 계세요? 아니 저는 이 회원이 원래 아니었었어요. 아니었는데 아. 며칠 전에 네. 회원으로 가입을 했죠. 어떻게 며칠 평생이 전에? 가수인데 왜 며칠 전에 가입을 해요? 아니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진짜요? 희한한 분이네. 아니 왜냐면 거기 아니 정지 허가 맡은 거 협회 들어가려면 맞아요? 이 협회도 있고, 여태 무허가로 가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저는 평생 무허가 아니 했죠. 일생을 무허가로 그렇게 일생을 다니면 무허가로 어떡합니까? 그 큰일이네. 우리 엄영 소장님은 뭐 엄 정식 소장님 코미디 협회 회장이시니까. 회장님이시잖아요. 일꾼이죠. 머슴이죠. 그렇지. 아, 또 이게 또 저런 마음 자세. 사실은 이렇게 낮추는 이런 자세 아니, 배울 만합니다.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 네. 우리 코미디 협회 이름이 길어요. 네. 뭐예요? 사단법인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KBS, MBC, SBS 연합회 회장. 이게 이름이 길어갖고 누가 적인 거예요? 진짜 정말은 제가 아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게 방송국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네. 뭐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아니 이제 왜냐면 처음에 만들 때 그 공중파 방송 세 개를 TVN도 상대로 해서 있고, 코미디 뭐 크로 MBN. 그 왜냐면 네네네.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제 뭐 여러 지부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이름이 이게 길어서 이 이름을 빨리 외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빨리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해야 돼. 아. 예? 그래서 사단법인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KBS, MBC, SBS 연합회 회장. 그래서 이걸 제일 빨리 어느 순서로 회장을 뽑는 거야. 아, 네. 아이고 참. 정확하게 빨리 발음할 수 있고. 아, 그러네요. 그럼요. 자, 무허가 고민 상담소 바로 첫 번째 고민 사연 만나 봅니다.
자, 문자번호 2398 주인님의 사연이에요. 우리 사무실 김모 대리가 툭하면 그만둔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사람도 좋고 일도 참 잘해서 놓치기 아까운 직원인데 뻑하면 그만둔대요. 몇 달 전에도 월급 올려주면서 간신히 붙잡았는데 이 친구 얼마 전부터 또 슬슬 분위기 잡으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력에 비해서 월급도 많이 주고 있고 우리 회사 괜찮거든요. 김 대리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또 잡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잡힐까요? 아, 요거. 이게 저 뭐 툭하면 그만둔다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분들이. 많습니다. 아, 많아요? 어? 야, 나 때려친다. 야, 나 이거 걷어칠 거야. 그만둔다고? 아, 그만둔다니까? 맞아.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 네. 말로만 이렇게 떠들지 음. 무슨 그 사직서나 이 사표를 써서 제출하면 되잖아. 행정적으로 서류로. 네. 서류로 말을 안 해. 아, 말로 해, 말로. 말로만. 근거를 안 남겨. 음. 그래야 나중에 다시 붙어 있더라도 명분이 되거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병입니다. 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이거 못 고치는 만성질환. 병. 병입니다. 이게 병. 만성질환이니까.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맨날 그만둔다 그러면서 네. 항상 붙어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 이런 회사 함께하는 회사에서는 변함없이 필요할 때 있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네, 그렇죠. 이런 말 하는 네. 사람? 조금 그렇죠. 이런 말 그다음에 가차 저 없이? 얼마 전에 네. 월급 올려줬을 때는 그냥 큰소리 않고 잘하다가 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네. 사실 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사람은 보내야 오히려. 돼요. 네. 이런 사람은 보내고. 네, 저는 그 밴드를 했었기 때문에 아, 그래. 이제 이렇게 팀, 네. 이 그룹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 꼭 나간다는 있었어요? 사람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베이스 기타. 네, 베이스. 네네. 꼭 월급을 안 올려줬었어요. 저도.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필요할 야 때 네가 없으면 늦게 오고 안 돼. 안- 야 우리 같이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음악을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알리게 뭐가 알립니까? 나갑니다 이 사람. 근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저기 만성 질환으로 보셔야 돼. 그러면 네. 만성 질환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주기적으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이거 불치병이야 못 고쳐. 네. 그러니까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이런 사람도 안고 가는 게 경영입니다. 아. 깨끗하고 좋은 사람만 안고 가려다 보면 인재를 놓쳐 회사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는 대로 끌어안고 으쌰으쌰해서 가야 된다. 아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 사람이. 맞아. 왜냐면 월급까지 올려줬잖아. 그다음에 월급 해달라면 올려줄 다 때 해줬는데. 얼마나 정말 애걸 했겠어요. 네, 그잖아요. 네, 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월급 받아놓고 네. 또 조금 후에 나 안 할 거야. 나 불안해서 어떻게 회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니 그럼 지난번에 그 백두산의 그 베이스 하신 분은 네. 계속 그 어떻게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저렇게 그 한이 상처가 맺혀가지고 있으시기 얘기를 때문에 아니, 상처가 아니라 때문에. 자, 이번에 두 번째 고민 사연 가볼까요? 네, 갑니다. 예. 별점 상황 뭐 별로 없습니다. 네. 자, 문자번호 4710 주인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 시어머니께서 외출만 했다 하시면 온갖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오세요. 냄비 세트, 믹서기, 아령, 세면도구 세트, 홍삼에 고구마 말랭이. 아니 손목 아파서 걸레도 못 차시는 분이 아령은 대체 왜 사시는 건지. 애들 쓰라고. 여튼 어머님이 이렇게 사오신 물건이 포장도 안 뜯긴 채 저희 집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예, 그런데 팔랑귀실 수 있겠다 시어머니가. 어머님이 사실은 이게 이제 홍보관이라는 데서 그 이런 중소기업 제품들 네. 이 물건을 이제 싸게 파는 그런 네, 데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보면 굉장히 그 거기 이렇게 가보면 만담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친해져. 그 물건 파는 사람들하고 아. 아직도 그래요? 마실방처럼 가서 아. 친해지니까 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사는데 그걸 살 때 그 못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우월감. 내가 물건을 이렇게 살 때 그럴 수 있겠다. 사람들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스타성. 예? 그렇죠. 그냥 사실 물건 값은 거기서 절반은 뽑은 거예요. 네. 예? 그렇잖아요.
보란 듯이 컬 쇼핑을 하면서 아, 그 나 이거 사람들이 산다. 네. 어.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뭐 비싸거나 지금 쭉 품목을 보셨지만 네. 뭐 엄청 돈 들어가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그게. 네. 그리고 그 집에 있으면 언젠간 또 쓸 수 있는 물건들이야. 그럼 그렇겠네. 자선단체에 갖다 줘도 좋고 예? 어디다 바자에다 내놔도 좋고 부담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물건값은 이미 뽑은 거니까 저는 그렇게 크게 이거를 뭐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네. 예, 그래서 그 스트레스 풀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정도는 조금씩 쇼핑을 하는 것도 국가 경제 전체를 생각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아, 이런 행사를 직접 해보신 거예요 뭐 혹시? 크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제가 안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지도 않죠. 않지도 않죠. 네. 오늘의 고민 상담원 유현상. 유현상. 감사합니다. 예. 엄영수 소장님. 네. 이렇게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이렇게 박수를 크게 쳐주시니까 좋네요. 아 진짜 저희가 흐뭇하네요. 이런 모습을 좀 흐뭇합니다. 많이들 보셔야 돼요. 그러게 마음속은 쓰리죠. 와신 상담하겠습니다. 와신 상담. 와징 상담. 어디 가서 상담하시겠다는 상담하지 얘기예요? 마시고. 유공무원입니다 그럼. 그래요. 아, 오늘 개편 덕분에, 첫날. 예,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네. 예. 두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끝곡으로 태진아 씨의 신곡이라 그러네요. 최고의 사랑 이 노래 남겨드리면서. 최고의 사랑은 음 정말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쾌한 만남 김미화. 나선홍이었습니다. 내일도 유쾌한 만남.